랜디 존슨, 커트 실링, 메디슨 범가너.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죠. 2025년 가을, 그 계보에 또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27세의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지난 포스트 시즌에서 유난히 반짝였던 요시노부는 6경기 등판, 37이닝 원아웃, 5승 1패, 평균 자책점 2.45, 9이닝 1실점 완투급 투구가 2차례나 있었고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지만 체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대 타선이 힘으로 밀리기보다는 의지부터 꺾여나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월드시리즈는 그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다저스의 우승 과정에서 혼자 3승을 책임졌습니다. 불펜을 아끼고 흐름을 끊고 시리즈의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MVP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가 받느냐가 아니라 언제 발표되느냐의 문제였죠. 하지만 요시노부가 이 위치까지 오는 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정됐을 당시 회의적인 시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NLB에서 공 하나 던진 적 없는 투수다. 아무리 일본 최고라지만 메이저리그는 다르다. 그런 선수에게 12년 3억 2,500만 달러라는 날이선 비판들이 난무했고 메이저리그의 팬들 거의 모두가 끄덕였습니다. 12년 계약, 총액 약 4,700억 원.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투수에게 건네기에는 지나치게 큰 돈처럼 보였죠. 지금에 와서야 모두가 웃으며 말하지만 당시에는 다저스 프런트 내부에서도 확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메이저리그에서도 먹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무엇보다 가을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을지 등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랙맨 수치, 회전수, 릴리스 포인트의 안정성, 투구 패턴의 일관성,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그리고 일본 시리즈, WBC, 큰 경기에서 보여준 태도, 평가는 조금씩 바뀌었죠. 요시노부는 자신의 투구를 설계할 줄 아는 투수였고 타자의 반응을 읽고 다음 수를 준비하는 투수였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았으며 점수를 줘도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선수였죠. 다저스가 가장 높이 평가한 점도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가을에 쓸 수 있는 투수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결국 다저스의 회의는 확신으로, 망설임은 결단으로 바뀌었고 2025년 가을, 요시노부는 그 선택은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3년 연속 MVP, 3년 연속 최고 투수상, 사와무라상, 3년 연속 4관왕, 노히트 노런 2차례, 5년 연속 WHIP 0점대. 일본 프로리그 시절 요시노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성형 에이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증명할 것도 더 이룰 것도 없는 최고의 선수였고 성적만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에 가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의 눈은 달랐죠. 일본 리그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의 체격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왜소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키는 178cm에 80kg대. 일본에서도 큰 체격에 속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그의 체격은 190cm에 100kg가 넘는 투수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에서는 하위 5%에 가까운 체격이었죠. 메이저리그에서 장기 계약을 맺는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구력이었습니다. 구속이나 구종보다도 먼저 따질 정도로 중요했고 공을 오래 던질 수 있는 몸인가는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이었죠. 요시노부는 체격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리그를 3년 동안 호령한 젊은 에이스를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FA 랭킹 최상위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냉철하기로 업계에서 유명했던 다저스의 프리드먼도 이런 미국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보기나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요시노부를 보러 갔죠. 그런데 그날 프리드먼은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노부의 투구 전 몸풀기부터 다름을 느낀 것이죠. 공을 던지기 전 루틴, 워밍업의 강도, 캐치볼 하나하나에 집중도가 묻어났고 이는 마운드에 오르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작은 체격에서도 마구가 튀어나왔죠. 구속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했고 회전축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타자 앞에서 공이 늦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의 멘탈이 아주 강했습니다. 주자를 내보낸 뒤에도 템포가 변하지 않았죠.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숨을 고르지도 않았으며 다음 공을 이미 결정해놓은 사람처럼 보였죠. 체격이라는 고정관념 위에 전혀 다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캐치볼을 시작한 요시노부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주고받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야마모토는 오른쪽 펜스 끝 앞에 섰고 그곳에서 홈을 향해 공을 뿌렸습니다. 당시 훈련을 하던 교세라돔은 작은 구장이 아니었는데요. 좌우 폴에서 홈까지가 약 100m, 좌우 중간은 116m에 달하는 구장이었고 대충 잡아도 110m는 훌쩍 넘는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공을 뿌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포지션 플레이어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였고 어깨가 아주 좋은 외야수라면 몇 걸음 스텝을 밟아 전력으로 던질 경우에나 닿을까 말까 하는 거리를 요시노부는 노스텝으로 던진 것입니다. 제자리에 선 채 평소 캐치볼 하듯 편안한 폼으로 던진 공은 속도가 죽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 공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시노부는 몸풀기를 멈추더니 큰 가방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일반적인 투수의 준비물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네트 위에서 물구나무를 섰고 그대로 백스프링으로 한 바퀴를 돌았고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몸을 접고 비틀고 풀어내며 마치 레슬링 선수나 체조 선수 같은 모습으로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공 대신 장난감처럼 생긴 창을 던져 회전과 균형을 체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때 프리드먼은 느꼈습니다. 힘으로 던지는 투수가 아니구나. 몸을 혹사시키는 타입도 아니고 작은 몸이 문제가 아니라 낭비 없는 몸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졌고 요시노부는 체격 때문에 우려되는 선수가 아닌 가을에 쓰기 좋은 투수로 프리드먼에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노부의 몸풀기를 보며 놀란 이유는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었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의 훈련은 메이저리그의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령도 바벨도 들지 않았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철저히 멀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리드먼은 수소문 끝에 이런 요시노부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뜻밖에도 스승의 정체는 유명 트레이너도 대학 연구소도 아닌 동네 접골원장이었습니다. 자격증도 논문도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접골원을 운영하는 70대 노인이었죠. 예상대로 스승은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를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스승은 그저 유사과학과 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전부다. 체중만으로 힘을 생산한다. 공 하나를 던지기 위해 필요한 근육은 600개다. 그걸 100% 쓰려 하면 반드시 망가진다. 각각을 10%만 쓴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어디에 불균형이 있는지, 어느 쪽이 과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바로잡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라는 설명뿐이었죠. 미국식 스포츠 과학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측정할 수 없고 수치로 환산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요시노부는 몸 상태가 나쁠 때도 구속이 떨어졌을 때도 큰 경기를 앞두고도 훈련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또한 부상 이력, 회복 속도, 투구 후 피로도, 시즌 후반의 구속 유지율 모든 수치가 좋게 나올 뿐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망가지지 않는 투수였고 스승의 훈련법은 뜬구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 철학이었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이 모든 것을 동양의 신비로움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저스는 야마모토 요시노부에게 역대 투수 최고액을 안겨줬고 동시에 전례 없는 결정을 하나 더 내립니다. 스승인 접골 원장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의 스태프로 채용한 것이죠. 형식적인 명예직이 아니라 경기력 강화 부문 자문역으로 정식 채용했습니다. 이 자문역은 실제로 야마모토의 루틴에 개입했고 다저스는 모든 것을 존중했습니다. 월드시리즈 6차전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96개의 공을 던졌고 사실상 한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마운드에 올랐고 34개의 공을 더 던지며 다저스의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다저스의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긴 문장이 없이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하다.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것. 증명되기 전에도 확신하게 만드는 것. 다저스는 그의 특별함을 믿었고 2025년 가을 그 믿음은 완벽하게 보상받았습니다. Like love.